안녕하세요, 호기심 해결자분들. 오늘은 몇 가지 고전적인 호기심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다음 우주 왕복선에 올라타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세요.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맛있는 핫초코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명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에얼리언을 보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들을 수 없을 뿐이죠. 이에 대해 크리스 헤드필드만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주 비행사로 일하면서 2차례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주 어둠 속에 나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죠. 완전한 침묵이요. 하지만 곧 모퉁이로 돌면 거대한 폭발공, 일명 태양이 나타나요. 소리가 통과할 매질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순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을 들을 수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미래의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끼며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데 별똥별이 옆을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별일까요? 안타깝게도 별똥별은 결코 별이 아니에요. 유성으로 알려진 작은 우주함 속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서 멋진 빛의 쇼를 연출하죠. 그리고 신화를 파헤치는 중이니 곧바로 다른 신화를 살펴볼게요. 유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멸종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이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매일 약 48톤의 운석 물질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해요. 하지만 이 물질의 거의 대부분은 지구 대기권에서 기화돼요.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흔적은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에 별똥별의 소원을 빌 때 실제로는 작은 우주 쓰레기 조각의 소원을 비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국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가능해요. 지구의 성층권은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지구 표면 약 11에서 12km 상공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성층권은 멀리까지 이어져요. 만약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까지 날아간다면 장비가 정말 좋은 건지 확인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특수 슈트와 호흡 장치가 필요해요. 물론 끝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공률을 사진으로 찍어야죠. 그러니 특수 카메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체스트 하네스를 가져가세요. 이 모든 걸 생중계하는 건 어때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지구를 떠난 지 102일이 지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우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키가 점점 커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니까요. 사실 키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몸에는 척추뼈와 관절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중력의 힘으로 인해 이 공간이 거의 완전히 눌려 있는데요. 우주에서는 중력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몸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주 비행사는 장기 임무를 수행하면 키가 최대 3%까지 커질 수 있어요. 자,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나사는 당연히 우주복을 맞춤 제작할 때 이 모든 걸 고려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에 항상 여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면 반중력 효과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주복이 다시 몸에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며칠 동안 카프리 바지를 입어야 할 수도 있어요.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깃털처럼 대기 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비행기에 탑승할 때 비슷한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기밀실 밖으로 빨려나가면 그 사람은 바싹 타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태양 그늘에 있는 신체 부위는 영하 250도의 온도를 경험하고 햇빛을 받는 신체 부위는 약 250도의 온도로 화상을 입게 돼요. 폐가 무너지고 혈액이 찬물처럼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화상을 입고 얼어붙고 호흡 능력을 잃고 끓게 됩니다. 으아! 우주비행사는 매일 초단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앞서 중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거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통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육이 젤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주비행사들은 그래서 운동을 해요. 몸을 묶고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도 하고요. 특수기에서 역도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중력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게 돼요. 하지만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제가 우주비행사라면 아주 부드러운 물병을 우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나사에 물어보고 싶네요. 우주 공간에서 탄 스테이크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비큐 소스 냄새도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이 속설은 거짓이라기보단 사실에 가까워요. 우주비행사는 헬멧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있을 때는 분명히 우주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우주선이 도킹하고 해치를 열면 보통 우주 냄새를 맡게 되죠. 이 냄새의 원인은 우주에 떠다니는 탄화수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똑똑한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주비행사가 빛의 속도로 비행하면 단 1초도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작동하는 방법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없어요. 둘째,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 안에 인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노화할 거예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노화를 겪게 될 테지만 여전히 나이를 먹겠죠. 여러분은 정말 불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바타 1을 보셨다면 인간이 판도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냉동 수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몸을 얼려 냉동 침대에 넣고 수년 동안 노화하지 않고 여행했어요. 네, 정말 놀랍게 들리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 몸은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얼리면 팽창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캔을 냉동실에 방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사람의 몸을 얼리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할 거예요. 조직과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죠. 따라서 성간 여행에서 냉동 수면을 취할 순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좀 황당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주비행사가 우주비행을 할 때 드론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에서 설계한 드론이 아니라면 우주복 없이 우주로 나가면 인간처럼 얼어서 타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꿈은 꿔볼 수 있잖아요.